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마약 후 성관계, 특수강간 혐의 받아들여야 하나요? 2018년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불법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실태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여파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 의뢰 건수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여러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최근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형사센터는 상대방과 마약을 투약한 후 집단으로 성관계를 가졌는데 특수강간 혐의를 받았다는 변호 의뢰를 받았는데요. 약물을 이용해 상대방의 저항 능력을 무력화시킨 후 피해자의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특수강간죄가 성립하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동의하에 약물을 복용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강간죄가 성립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사건 특성상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정확한 진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약 성관계와 특수강간 혐의의 타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마약과 특수강간죄의 연관성. 특수강간 혐의는 일반적인 강간죄에 더해 특수한 방법이나 상황이 추가된 경우로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강간 혐의 성립 요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강간.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한 강간. 이에 따르면 마약 후 성관계가 특수강간 혐의와 관련이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약물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몰래 살상용 및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년 6월 12일 선고 2014도 1894 판결. 마약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약물 종류에 따른 위험성과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위험한 물건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억지로 약물을 복용시킨 경우는 강간죄를 구성하는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간치상죄를 적용한 사례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약물 투약 후 집단으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많은 데 있습니다. 엄연히 집단 성관계 자체를 불법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단 성폭행의 경우 단순 강간죄가 아닌 특수강간죄로서 더 높은 처벌이 요구됩니다. 이외의 경우로 졸피뎀, GHB, 로히프놀, 케타민, MDMA, 메스암페타민 등의 약물을 사용해 상대방의 한거를 불가능하게 한 후 간음한 경우에는 특수중강간죄 혹은 강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달라질 수 있지만 모두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후 성관계로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성범죄에 연루됐다면 약물 종류, 약물 사용 여부, 사용 목적,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상황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 특수강간 혐의 적용이 부당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수강간 무혐의 사례.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술에 취해 본 사건의 피해자 C와 집단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C가 필로폰이 희석된 술을 마시게 했고 10분 정도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A 외일인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A가 B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및 사용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다. 검찰은 위 공소 사실을 토대로 A에게 특수중강간죄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A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집단으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필로폰이 희석된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필로폰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2424년 1월 16일 선고 2023고합 265. A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C가 혈압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음주를 해 필로폰을 희석한 술을 마셔서 몸이 안 좋아졌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가 C와 만나기 전 TC라고 불리우는 금액을 조율한 경위를 비추어보면 A가 C를 간음할 목적으로 필로폰까지 사용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간의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는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중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특수중강간이 아닌 특수강간 혐의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과 검찰 및 피고인 A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살펴보면 A가 필로폰이 희석된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C를 간음했다는 점을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A가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점, C가 필로폰이 희석된 술을 마셨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특수중강간죄, 특수강간죄에 대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술 마약 후 성관계로
특수강간 혐의 대응법. 위 내용에 따르면 마약 복용을 하고 집단으로 성관계를 했을 때 일행 중 한 명이 성범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특수강간 내지 특수중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는 평소 약물을 투약했거나 관련 점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약물을 사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누명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오인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동의 없이 약물을 복용시키거나 집단으로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면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에 부당한 점이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의도하지 않게 성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다수 변호해왔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받고 누명인 경우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